시작합니다. 보로보로의 범죄학과. 자, 안녕하세요. 보로보로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90년대 일본에서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인데요. 일명 사카키바라 사건이라는 아동을 상대로 한 최악의 살인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사건이 당시 어째서 엄청난 이슈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동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은 아즈마 시니치로라는 당시 15살 밖에 되지 않은 중학생이었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무슨 이유로 이 15살 밖에 되지 않은 중학생이 초등학생과 영유아들을 상대로 한 살인 사건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아즈마 시니치로는 1982년 7월 7일 일본의 효고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정은 부모님과 동생이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는데요. 1993년 그를 특별히 예뻐했던 할머니가 노환으로 사망하면서 그는 그때부터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었을 무렵 그는 선배들에게 이지매를 당하며 시키는 짓을 하지 않으면 구타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5학년이 되었을 무렵 작은 동물을 죽이는 것을 시작으로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가학성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동물이나 곤충을 죽이는 것을 즐겼고 평소에도 기괴한 행동을 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1997년 5월 27일) 고베시 스마구 도모가오카 중학교 정문 바로 앞에서 모든 일을 경악할 만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하세준이라는 학생의 절단된 머리가 발견되었던 것인데요. 당시 이 머리는 너무나도 참혹하게 훼손된 상태여서 처음엔 원한에 의한 살해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었지만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주변에 전혀 원한을 살 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입안에서 한 통의 쪽지가 발견되면서 사건은 전환을 맞습니다. 이 쪽지의 내용을 말씀드려보자면, 자, 게임의 시작입니다. 우둔한 경찰 제군들이여, 나를 한번 막아보시게. 나는 살인이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사람의 죽음을 보고 싶어서 어쩔 수가 없어. 더러운 채소와 같은 인간들에게 죽음의 제재를, 단연간에 걸친 대범한 유혈의 나를 스울키라. 학교살인의 사카키바라. 상당히 중2병 냄새가 많이 나는 선전포고문인데요. 이 사건의 별명인 사카키바라 사건이라는 명칭은 범인이 자신의 가명으로 사용한 이 사카키바라라는 것에서 따온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도전장 사진인데요. 그 이후에도 범인은 고베신문사에 또 다른 도전장을 던졌고 너무 장문이라 전부 읽는 것은 무리지만 주요 내용을 조금 요약해드리자면 자신의 이름은 사카키바라이고 자신이 저지른 살인은 자신을 알리기 위함과 사회에 대한 복수이다. 자신은 이 게임에 목숨을 걸고 있으며 한 주에 3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것인데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2병 스멜이 나고 도저히 전부는 읽어드리지 못할 정도로 조악하게 짝이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첨부한 문장 하나. 내 이름은 사카키바라 세이토. 밤하늘을 볼 때 생각하면 좋겠지. 걔 병신 찐따 새끼네요. 그가 일으킨 첫 번째 사건은 하세준 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것인데요. 첫 번째 사건은 1997년 2월 10일 고베시의 길거리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 2명을 망치로 가격한 사건이었습니다. 뒤에서 접근해서 머리를 노리고 차례로 내려친 것인데
이 당시에 피해 여학생이 모두 살아있었고 블레이저 코트를 입고 학생 가방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그녀의 증언을 토대로 피해자의 부친이 당시 범인이 다니고 있던 학교의 학생 사진을 요청했으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경찰 측에 정식 요청을 하라는 답변만이 돌아왔고 경찰에 신고 후 다시 연락을 했지만 결국 사진 공개는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때 바로 잡았다면 나중에 벌어질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었던 대응이었어요. (1997년 3월 16일) 오후 12시 26분 고베시 스마구 류가다이에서 길을 가던 초등학교 4학년 소녀 야마시타 아야카라는 학생에게 손 씻을 곳 없나? 라고 물어봐서 학교로 안내를 받은 뒤 답례를 하고 싶으니 이쪽을 봐줘 라고 말하고는 망치로 머리를 내려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다행히도 도망쳤으나 안타깝게도 뇌좌상으로 일주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이 당시 범인은 아야카 양의 머리를 내려친 후 이동하여 10분 뒤엔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의 복부를 13cm 가량 되는 나이프로 위를 관통하는 자상을 입혔지만 다행히 여자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5월 24일 오후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린 하세준 어린이 살인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수차례 동네를 돌아다니며 적당한 타켓을 찾던 범인은 초등학교 5학년 당시 장애를 가지고 있던 어린이 하세준을 발견했고 자신보다 작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쉽게 죽일 수 있으리라 판단한 그는 산 너머에 거북이가 있어 같이 보러 가지 않을래? 라고 말하며 그를 유인했습니다. 당시 이 하세준 어린이와 범인은 이미 면식이 있던 사이로 심지어 피해자는 범인의 동생과 친구 사이였다고 전해지는데요. 때문에 그는 피해자를 손쉽게 유인할 수가 있었고 인적이 없는 케이블 안테나 기주국 펜스 밖에 풀숲으로 끌어들여 결국 운동화 끈을 사용하여 교살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27일 그는 처음에 말씀드린 도모가오카 중학교 정문에 자신의 편지를 넣은 피해자의 머리를 두게 됩니다. 그 후 오전 6시 40분 출근하던 경비에 의해 피해자의 머리가 발견되고 대대적인 이슈가 됩니다. 계속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1997년 6월 28일 사건의 범인으로 아즈마를 임의 동행 형식으로 체포합니다. 최초 그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성명문과 신문사에 보낸 편지를 보여주며 필적이 일치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그 뒤 그는 재판소로 넘겨졌는데 본래라며 1급 살인죄로 사형에 처해져야 했지만 일본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만 16세 미만이어서 당시 아무리 높게 잡아도 만 15세였던 그는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었고 결국 그는 10월 20일 관동 의료 소년원에 수감됩니다. 본래라면 바로 소년원으로 집행했어야 하지만 이는 당시 그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2001년 그는 토호쿠 중등 소년원으로 이감이 되었고 2005년 8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현재 아즈마와 그의 가족들은 이름을 바꾸고 일본의 모처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사진이 유출되었기 때문에 성장한 그를 봤다는 증언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를 만난 사람들에 따르면 사람이 달라져서 사진만으로는 알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범행 후 소년원 안에서 근육을 단련하고 키도 커서 도저히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시설 안에서 용접술을 배웠기 때문에 현재는 용접공으로 살고 있다는 설이 우세하고 그의 친부모들은 아들의 범죄로 인해 차라리 자살을 택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평생 아들과 함께 죄를 보상해 나가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의 어머니는 소년 A, 아이를 낳고 라는 출판에 그 돈을 모두 피해자의 보상금으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갱생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아즈마 시니치로의 이런 세디스트적인 기술이 치료를 받는다고 사라질 종류는 아니며 언제 어떤 식으로 다시 발현될지는 모른다며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게다가 2015년 6월 자신의 범행을 수기로 써서 출판하는 미친 짓을 저질렀고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범인의 수기는 무려 15만 부 이상이 팔렸고 아마존닷컴 도서 판매량 1위를 차지하는 등 단기간에 범인에게 1억엔 이상의 인세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런 행동을 하고도 뉘우침이나 처벌이 없다는 점에서 시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유명 연쇄 살인마인 사가와 이세이하고도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그는 일본의 풍속점, 성매매 업소를 드나들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이 꼭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되게 좀 씁쓸하기도 하면서 나는 나름 되게 사람들에게 피해 안 끼치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